다락을 한번 가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다락 가기 쉬울 텐데 이거 이 다락을 가려면 다시 내려가서 위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아주 불편한 집입니다. 아주 불. 이현웅님을 만. 컵밥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단독주택 이야기 1번 갑니다. 전세계 단중에 1번. 이 집 참 특이합니다. 이 집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면 하시는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1번 두 라운드 집입니다. 두 라운드 집이냐고요? 아니 이게 라운드는 하네. 라운드네. 한 라운드 아닌가요? 한 라운드? 한 라운드 아닙니까? 이게 모서리 이렇게 라운드로 했더라고요. 한 라운드 하니까 평면들 볼게요. 두 라운드입니다. 두 개의 라운드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두 개의 라운드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마당입니다. 마당. 중간에 이제 마당이 있는 거야. 마당이 있는데 외부도 아닌 내부도 아닌 이상한 마당이에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전형적 스타일, 현관이 넓죠. 현관이 넓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저 펜츄리나 이거 만들기 좀 어려워. 그래서 좀 작습니다. 어려워서 요게 24평이 요 공간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공간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세트. 얘네는 항상 목욕탕이 존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탁기가 있는 세면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 주방이 있는데 요런 주방이 많죠. 11자 주방. 11자 주방인데 옆으로 문 열고 나가면 뭐 쓰레기도 모아놓고 요런 거 되고, 항상 요거를 벽 박스에다 넣죠.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 밥 주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구멍이 뚫려서 앞에다가 식탁에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방을 약간 숨겨요. 그렇다고 막은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발만 내리면 일반 그 주방 같은 거죠. 식당 주방 같은 그런 주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고 요 밑에는 이제 하부에 장 있고, 여기로 돌아가면 요게 실내도 아닌 실외도 아닌 애매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홀딩으로 닫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가 넓게 이 공간을 리빙을 쓸 수 있는데 겨울에는 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으로 가는 공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리빙, 그리고 여기 이제 다다미 방이 있어요. 다다미 방이 얘네는 기본적인 거죠. 다다미 방이 왜 꼭 이렇게 하냐면 옛날에는 다다미 방이라는 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다미 방이 이렇게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문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꼭 집을 지면 다다미 방을 만들어야지. 그런 이제 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를 마시는데 이거를 집은 요건 거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서 침실이 있는 2층 집이 요 하나고, 요건 하나의 이제 별채인 거죠. 그래서 별도의 공간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두 박스인 거죠. 두 박스가 이렇게 숨어 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햇빛이 들어오는 이런 외부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 국민 정서가 좀 있습니다. 뭔가 이 마당을 우리 가족만, 그러니까 남이 안 보이게 하는 숨어 있는 마당을 원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디귿자, 미음자, 뭐 이런 이상한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이 일본은 건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저게 뭐 진짜 쓸모가 있을까? 공간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2층을 먼저 갈게요. 2층 가서 보시면 이 계단을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방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요게 이제 11평. 1층 어떻게 보면 요게 11평인 거죠. 여기 11평이고 요게 나머지 이제 평수인데, 그러니까 11평 2층 집인 거죠. 사실은. 라운드가 있는데 뒤에 이제 숨어 있는 별채 이제 라운드가 있고, 별채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러프트라고 이제 다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들이 이렇게 쭉 긴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걸 막을 수도 있고,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크게 통으로 쓰다가
아이가 막 싸우네? 그러면 벽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 두 개가 있고 요게 이제 안방이 있는 거죠. 근데 폭이 되게 좁아. 거의 뭐 한 2m 폭인 거죠. 2m 폭에 침대 놓고 드레스룸이 있는 거죠. 드레스룸 있고 이렇게 이제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장실. 항상 2층에 변기만 있는 건식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여기서 볼일만 보고 손만 씻고 다시 들어가서 자는 이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오죠.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현관이 넓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피트가 있어. 피트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관은 자연스럽게 턱이 생기는 거죠. 바닥 난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도 왜 턱이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기초를 이렇게 올립니다. 기초를 올려놓고 나무를 이렇게 깔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배관을 요 기초에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못된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초에다가 배관을 묻죠. 여기다가. 교체 못하게. 영원히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뚝을 받을 거냐. 근데 일본은 어떻게 발전했냐면 거꾸로 콘크리트 이렇게 치죠. 피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장선을 까고 여기에 배관들이 지나가. 그래서 바닥을 뜯어서 거꾸로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배관을 교체해서 이 집을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관은 일본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현관은 넓게 한다. 얼굴이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좀 뭔가 현관을 최대한 생각보다 집에 많은 면적을 할애합니다. 현관에다가 할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이제 요게 이제 그 공간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상하죠. 뭔가 이거 뭐야 이게 조경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덮고 여기 닫으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외부인 거죠. 심지어는 요것도 닫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닫고 그러니까 얘도 닫고 얘도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얘도 닫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마당이 이걸 열어놓으면 옆집 사람하고 이거 담 보이잖아요. 담 인사도 할수.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싫어? 그럼 이 벽을 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내가 우리 마당이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걸 하고 싶은 거죠. 요거. 그래서 안에도 라운드가 있는 거죠. 요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벽이 열리느냐. 앞뒤로 열립니다. 닫을 수도 있고 얘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은 얘도 닫고 얘도 닫으니까 요 공간이 약간 뭐 스웨터 입으면 여기서 뭐 차도 마시고 이 나무를 내가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 실내와 들어와 있는 요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여기에 뭐 우주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요 틈으로 뭐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를 닫으면 되니까 요 공간은 이제 매개 공간. 어떻게 보면 약간 추워도 스웨터 입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얘는 이 나무가 있는 거죠. 이런 설계를 많이 합니다. 일본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숨어 있는 마당, 프라이빗한 마당을 많이들 만들죠. 2층 여기 이제 이 집에 2층에 올라면 방에서 본 거죠. 이게 라운드입니다. 라운드니까 여기도 라운드에 이렇게 기성품을 이제 기성품이 안 맞으니까 제작을 해서 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문을 열죠. 문이 어떻게 보면 집과 집인 거죠. 요게 이제 인사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옆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유리창은 아무래도 단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유리창을 한 겁니다. 폐허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내부 창이니까 이게 외부에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 온도가 좀 추울 텐데 이 지방이 아무래도 그렇게 추운 지방은 아닌가 봅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 로프트 달아. 그래서 1.5m 평슬라브일 때는 1.5m 반전 높이 1.5m 이내면 다락을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공간들이 보이는 거죠. 일본의 전형적인 중목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냥 피면 안 될까? 그냥 박스 안에 박스에 이런 건 좀 재밌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는 게 며칠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그게 한 달을 갈까? 뭐 그래서 디자인은 좋아요. 1.5 좋고요. 편리성은
그게 좀 돈은 돈대로 듭니다. 돈이 더 들어. 근데 이게 과연 편리하냐는 거죠. 그래서 다락을 한번 가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다락 가기 쉬울 텐데 이 다락을 가려면 다시 내려가서 위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아주 불편한 집입니다. 아주 불편한 집이죠. 가성비는 1.3, 에너지율은 이게 그렇다고 뭐 이거에 의해서 이 방이 따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에너지율도 제가 낮은 점수를 줬어요. 왜냐하면 투자 대비 성능이 좋지 않다. 차라리 이걸 왜 하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1.2였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냥 이게 과연 이 지속성이 이게 과연 이게 진짜 1년 가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저는. 과연 이걸 결론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런 집이 있구나. 재밌네. 뭐 요 정도.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요런 실내에 이런 조경을 해서 실내에 야외 마당을 내 안에다 만든다? 온실도 아닌 건물 안에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투자 대비 성능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